(13차)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대사성 질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남성 A에 대한 자료이다. 읽어볼게요. 50대인 A는 얼마 전 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대사성 질환의 예이죠. 의사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A에게 식이요법, 음식 조절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라 이렇게 의사의 권고가 내려왔죠. 뿐만 아니라 비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였으며 운동을 꾸준히 하여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A는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바로 당뇨병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설명이고, 니은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만이 될 수 있는 걸 에너지량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일일 에너지 섭취량이 일일 에너지 소비량보다 크면 상태가 지속되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일일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일 대사량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일일 대사량도 높아지는 거고, 즉 일일 에너지 소비량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이 될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은 틀린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귿, A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일일 대사량보다 많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된다. 즉 지속적으로 일일 에너지 섭취량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비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비만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해결해 봤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인데요. 구분 기준 A와 B에 따라 사람의 세 가지 질병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고혈압, 결핵, 에이즈 이렇게 세 가지 질병이 나와 있는데, 고혈압, 이거는 대사성 질환이죠. 병원체로 인한 감염성 질병이 아니고 결핵과 에이즈만 감염성 질병이다.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에서 구분 기준 기억을 보면 감염성 질병인가? 아니요 해서 고혈압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는 보기고요. 병원체가 세포 분열을 하는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결핵과 에이즈를 이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B의 구분 기준으로 결핵과 에이즈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은이 맞는 보기고요. 에이즈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유전 물질인 핵산과 그리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푸른곰팡이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자료인데, 자료를 보면 플레밍은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에서 푸른곰팡이 주위에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관찰했대요. 푸른곰팡이가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관찰했고, 두 번째,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병하며 백신을 접종하여 예방할 수 있다. 자, 이거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보기를 바로 볼게요. 기억으로부터 항생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자, 이 항생 물질이 바로 세균을 죽이는 물질인데 바로 항생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은 자료를 봐도 세균이 자라지 못했으니까 곰팡이에게서 항생 물질을 얻을 수 있구나. 항생제 이름 알고 있나요? 유명한 페니실린입니다. 보기 맞고요. 자, 니은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근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맞는 보기죠. 근데 이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은 왜 자신의 효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죠. 자, 디귿, 기억과 니은은 모두 유전 물질을 가진다. 네, 푸른곰팡이는 변류에 해당합니다. 균류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 그래서 정답이 5번인데요. 원체를 비교한 표를 놨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세포 구조로 돼 있고 핵산도 있고요. 핵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물질 대사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생 생물과 균류는 진핵 생물에 속한다. 원체를 비교한 표를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방어작용의 예, 세 가지를 나타낸 것이에요.
자, 몸 전체가 피부로 감싸져 있다. 자, 땀에 있는 어떤 물질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한다. 이 물질, 바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물질인데 이제 물질의 정체는 바로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세균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어요. 활성화된 세포독성 T림프구. 자,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한 방어예요. 이거는 이제 특이적 방어가 되겠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한다. 자, 이것도 한번 더 분석을 해보면, 자, 가와 나는 외부 방어에 해당돼요. 그리고 특이적 방어에 해당됩니다. 병원체를 가리지 않고 한다는 뜻이에요. 자, 기억부터 보기를 보면은, 자, 가를 통해 병원체의 침입을 막는다. 외부 장벽을 통해서 외부 방어. 자, 니은 히스타민은 기억에 해당된다. 기억은 이제 라이소자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기는 틀렸는데, 그럼 히스타민이 뭐냐? 히스타민은 바로 비만세포라는 백혈구가 분비하는 물질이에요. 이 비만세포가 분비하는데 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 뭐냐? 염증 반응에 관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자, 디귿. 다는 식균 작용에 해당한다. 식균 작용을 하는 백혈구는 우리가 대식세포로 알고 있는데, 디귿은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한 특이적 방어 작용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구나. 식균 작용도 특이적 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라는 체내에 항원 A가 1차 침입했을 때 본 적 없던 항원이 침입한 거예요. 방어작용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세포, 기억에서 디귿이 나와 있는데 각각 B림프구, T림프구, 대식세포 중 하나래요. 먼저 어떤 세포인지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항원 A를 뭐가 이렇게 얌얌 잡아먹네요. 세포 디귿이 잡아먹는데 항원을 포획하고 분해하는 세포 바로 대식세포다.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의 일부 조각입니다. 즉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조 T 림프구예요. 이 기억은 보조 T 림프구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포 니은, 나머지는 이제 B 림프구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방어작용의 순서를 보면 항원이 침입했는데 이것을 대식세포가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대식세포가 보조 T 림프구에게 항원을 제시를 해요. 이 보조 T 림프구는 B 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림프구는 활성화돼서 두 가지로 분화될 수 있어요. 하나는 형질세포, 또 하나는 기억세포. 과정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바로 대식세포가 항원을 포획하는 나가 먼저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대식세포가 보조 T 림프구에게 항원을 제시하는 라가 여기 해당이 되겠고,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해서 방어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다에 해당이 되겠죠. 기억 보기를 보면 방어작용은 나, 다, 가, 라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나라, 가다죠. 틀렸어요. 자, 니은 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한다. 나는 식세포작용.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구나. 자, 디귿 기억은 가슴샘, 흉선에서 성숙한다. 보조 T 림프구는 어디에서 성숙하냐? 자, 일단 림프구는 모두 다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림프구가 성숙하는 곳이 달라요.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합니다. T림프구는 가슴샘으로 이동하여 성숙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과 디귿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B림가는 생지 1이 항원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B림프구가 분화되는데 항체를 만드는 세포, 바로 형질세포라고 할 수 있고, 니은은 그러면은 기억세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를 T2에 주사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X 항원에 대해서 처음인 거예요. 이 X를 주사한 E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대요. 1차 침입했을 때는 원래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기에는 2차 면역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억세포가 주사되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쓸게요. 중요하니까. 기억세포로 인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기억세포는 이미 항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항원이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는 바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해서 즉시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항원을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포가 존재하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기를 바로 볼게요. 자, 기억. 니은은 형질 세포이다. 아니죠. 이거 기억 세포죠. 니은. 기억과 니은 중에 생지 2에 주사한 것은 기억이다. 기억 세포 니은입니다. 디귿. X를 주사한 에서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항체에 의한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그림은 세균 X에 처음으로 감염된 생지 A에서 C. 에 따른 세균 X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세균을 이 생지에 감염시켰는데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방어작용이.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A는 점점 세균이 많아지고 C는 많아졌다 적어지고 B는 수준으로 유지되죠. 자, 각각 정상생지, 대식세포가 결핍된 생지, 림프구가 결핍된 생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정에 따라서 방어작용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세균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 세균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정상생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B를 보면은 자, A는 지금 세균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방어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대식세포가 결핍된 생지면은 이 방어작용 전체가 일어나지 못하겠죠. 또 이제 B를 보면 세균이 일어지진 않고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돼요. 정확히 말하면 세균이 없어지는 것과 세균이 자라는 게 균형을 이루니까 세균 X의 수가 되겠죠. 방어작용에서 일부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이 대식세포의 식세포 작용까지는 일어나는데 이 보조 T 림프구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뒤에 있는 특이적 면역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림프구가 결핍된 생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A는 림프구가 결핍된 생지이다. 단 1에서 X에 대한 식균 작용은 A에서보다 B에서 활발하다. 식균 작용이 B에서 더 활발하나요? A는 대식세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균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죠. 림프구가 없지만 B에서는 대식세포는 존재하니까 식균 작용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B에서 더 활발하다. 네, 맞죠? 2에서 항체 농도는 B에서보다 C에서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상생지 림프구가 존재하니까 항체를 생성을 하겠죠. 여기 림프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식균 작용은 일어나지만 항체 생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C에서 높다가 맞게 돼요. 그래서 정답이 디귿. 이 문제는 이 과정 전체를 이해하고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개념들을 정리까지 하면 응용된 다른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빠!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